얼마 전에 고환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서 분명히 좋아졌는데 또 금방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관 절제술도 있잖아요. 예. 그럼 내가 고환을 떼란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이제 초음파나 뭐 이런 여러 검사를 통해 진단을 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죠. 치료죠. 물론 진단도 중요하지만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이창기 원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치료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약물 치료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균이 있거나 할 땐 그거에 맞는 항생제를 써야 되고 기본적으로 진통 소염제 그리고 열이 있거나 할 땐 뭐 해열제도 따로 추가를 하고요. 그 심하신 경우에는 약물 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주사 항생제나 이런 걸 이제 추가로 해서 빨리 증상을 이제 회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존적인 요법으로 아이스백 같은 걸 조금 대놓는다든가 누워 있을 때 음낭을 조금 위쪽으로 고정을 해서 그쪽에 부담을 덜 주게 하는 보존적인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염증성 질환인데 전립선염은 사실 저희가 따뜻하게 반신욕을 많이 권유를 하는데 이 고환이나 부고환염증은 말씀하신 아이스팩 차갑게 정 없으면 저희가 물병 같은 거 얼려서라도 수건으로 감싸서 이렇게 좀 대고 계셔라. 그래서 좀 차갑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 급성으로 왔을 때. 예. 사실 저는 환자분들 뵈면은 얼마 전에 고환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부고환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서 분명히 좋아졌는데 또 금방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약을 보통 얼마나 복용을 해야 되는지 치료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그거는 유재만 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물론 이게 부관염이 조금 좋아지는 속도는 조금 약간 베리에이션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보통은 최소는 보통 2주 이상은 좀 치료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길게는 4주, 뭐 6주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감기랑 이런 거랑 다르게 부관에는 약물의 투하도가 조금 비교적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좀 좋아지는데도 보통 한 2주 정도는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부관염이 걸렸을 때 부관이 조금 그 결절식으로 이제 만져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크기가 다시 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뭐 한 달 이상 정도가 걸리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사실은 그런 딱딱하게 만져지는 건 조금 완전히 다 안 돌아오기도 하죠. 약간 흉터처럼. 지금 말씀드린 게 대부분 약간 뭐 급성 부관염에 준한 거지만 부관염이 증상이 한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또 우리 만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만성 부관염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좀 최소 이제 한 달 이상 굉장히 길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류경 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부관염을 이제 초기에 잘 치료를 못한 경우에 그렇게 만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만성 부관염의 치료에는 교과서적으로 부관 절제술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어디든 간에 염증이 심하다고 해서 거기를 떼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잘 없잖아요. 인간에서는. 예. 근데 이제 그 부관 절제술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그럼 내가 고환을 떼란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부관은 아까도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일 뿐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의 분비나 남성의 기능하고는 상관은 없고 단지 이제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잘라버리면 불임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신의 계획이 없고 하는데 만성 부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처음부터 수술을 하진 않죠. 최후의 수단이지만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예. 기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2주 이상은 복용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고 부고환염, 고환염 치료를 받았는데 또 안 좋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한 3, 4일 약 먹다 그냥 중단하신 분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약을 한 일주 이내로 짧게 드셨는데 증상이 금방 또 나타난다 그러면 병원을 빨리 찾아가서 단순 요도염 이런 거보다는 좀 길게 2주 이상. 이 부고환염 환자분들이 또 특징이 말씀하신 것처럼 2주에서 4주 막 좀 오래 복용해야 되다 보니까 한 일주일 먹고 좀 좋아지면 약도 매일 안 드시고 또 술을 드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럼 또 며칠 있다 또 똑같아진 것 같아요 이러고 많이 오시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절대 술도 진짜 최대한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오늘 예전에 브로드하게 얘기했던 그 음낭 통증, 고환 통증에 관련된 그 내용 중에 정말 작은 주제 하나 강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부고환염, 고환염, 염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중간에 이제 간별 진단할 거 쭉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말 초응급인 게 있잖아요. 고환염전. 그러니까 이렇게 고환이 딱 꼬여서 괴사가 된다든지 정말 고환을 내 몸에서 떼내야 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환이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사실은 비뇨의학과 병원 가까운 데 검색만 하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의사의 눈으로 보고 촉진을 하고 그다음에 초음파도 보고 빨리 대처를 하시는 게 저는 이제 고환 질환 중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만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염증 질환이 그렇긴 하지만 빨리 치료가 안 되고 2주 이상, 3주 이상 길게 가는 염증성 질환 환자분들은 정말 이 라이프 퀄리티가 그렇죠. 너무 떨어져요. 계속 너무 자꾸 신경 쓰이고 네. 불편하고 죽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정말 헛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편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만 불편하면 빨리 정확한 진단을 잘 받아서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전립선도 다른 적이 있고 또 한 2년 전에 요도염도 다른 적이 있고 이게 또 음낭 쪽으로 와서 부고환염, 고환염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말씀을 드릴 질환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부지런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수개월 만에 모이면 안 되고 자주 모여서 우리 감독님, PD님 모시고 다른 질환으로 다시 한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